이번 시간은 주민 참여입니다. 지방자치론에서 뭐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부 내용이 법에 있으니까 그 법령 내용도 봐야 됩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이 기본이고 지방지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느 법에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처럼 도입 순서도 막 물어봐요. 청구권이 먼저입니다. 감사든 조례든 청구권 제도가 먼저였어요. 이게 99년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94년도에 들어와요. 근데 세부 내용이 없어. 따로 법률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그 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져요. 200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실시화된 건 2004년도고요. 주민소송이 2006년도, 주민소환이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은 2011년도죠. 중앙은 2018년도일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지방자치법으로 물어봤다면은 주민투표가 제일 먼저겠죠. 주민투표가. 그래서 2번이냐 아니면 4번, 1번이냐 막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는 법제화라는 의미가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들어왔는지 그런 구분을 안 주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주민참여제도는 되게 직접 참여를 말하는데 직접 참여라는 거는 직접 청구라고 그래요. 주민이 뭘 해버리면은 국가는 반드시 어떤 걸 해야 돼. 이렇게 구속력 있는 투표, 소환, 소송이다. 그다음에 주민소송, 자, 조심할 게 주민소송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있다는 거고 감사를 청구하고 그 감사 청구의 일부 돈과 관련된 감사 청구한 주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법이 만약에 내용이 없다면은 행정소송법을 따라요. 행정소송법을 주민소송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지방은 주민소송이 있지만 중앙은 국민소송이 없어요. 지방은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어요. 중앙도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있어. 감사 청구제도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 있는데 소송만큼은 지방에만 있지 중앙은 없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우리 주민 소환 제도가 있는데 단체장은 다 소환할 수 있죠. 교육감이든 일반 단체장이든. 근데 지방 의원은 only 지역구 의원만, 비례대표는 안 됩니다. 또 단체장일 때는 관할 구역이 전체겠지만은 지역구 의원이라면은 당연히 그 지역구 대상으로만 소환 투표를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18세로 바뀌었죠. 주민 소환 빼고는 전부 다 18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조례 제정에 따라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그지? 18세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18세 외국인 중에서 조례 정하는 요건에 의해서 이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8세가 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18세가 돼야 되고 거주 요건이 필요할 거고 나머지 사항은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겠지. 근데 18세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령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자, 주민투표가 이제 기출 문제가 없네요. 주민투표가 없다는 거는 이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지, 이제. 자, 요것도 좀 개정되었죠. 자, 내려갈게요. 조례 지정 개폐. 옛날엔 지방자치법에 청구권으로 있었죠. 세부 내용이 다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따로 법률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따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내려가니까 과도한 부담, 단체장이 이제 단체장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요구한다? 주민투표 문제네. 잘못 말했네. 자, 주민투표는 단체장한테 요구합니다. 지방의회가 아니고요. 반면 조례 제정 개폐 청구될 때까지 단체장한테 요구했는데 지금 이게 바뀌면서 지방의회한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민투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체장한테 요구해요. 그럼 단체장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조례 제정 개폐 이거는 옛날에는 단체장한테 요구하면은 단체장이 지방의회 부의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의회에다가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단체장이 붙입니다. 그다음에 18세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18세 이상 주민은 상급기관에 하는 거야. 그래서 광역은 주무부 장관, 기초는 광역에 이러다 보니까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의 문제도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맞았네요. 자, 장도 소환할 수 있고요. 지방의원도 할 수 있지만 뭔 안 된다? 비례대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았습니다. 4번 틀렸나 보네요. 자, 감사 청구 제외사항이 있고 조례 개폐 청구 제외사항이 있어요. 주민투표 청구 제외사항이 있어. 주민투표 청구 제외사항은 좀 양이 많아요. 이러니까 감사 청구 제외사항하고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외사항을 애워두는 게 좀 편합니다. 감사는 이따 또 나오겠지만 수사가 안 되는 것들이야. 사생활이라든지 재판 중이나 확정된 거라든지 또는 감사 중이거나 감사 종료된 것들은 원칙적으로 뭐가 안 된다?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 청구가 안 돼요. 그럼 조례는 뭘까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들,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국가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거라는 관련된 사항은 청구 못 하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이한 게 행정기구는 설치 변경이고 공공시설은 설치 반대예요. 행정기구든 공공시설이든 조례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변경한다든지 설치되지도 않은 것을 반대하는 것은 청구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행정기구는 설치 변경이고 공공시설은 반대예요. 이거 바꿔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와 소송이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먼저, 감사 전치주예요. 이 감사 중에 돈과 관련된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잘못됐다고 느끼면은 뭐 할 수 있다? 소송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행정법원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법은 전부 다 대법원인데 고등법원은 안 나와요. 행정법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민 소송할 때 한번 나오고요.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단체장이 붙인다고 그랬죠.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붙입니다. 2번 틀렸죠. 사생활이라든지 밑에 내려가면은 감사하였거나 중이거나 소송 중이거나 확정된 것들은 이거는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감사 청구를 각하 처리할 때 반드시 증거 제출, 의견 제출 기회를 줘라.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단체장은 반드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됐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반드시 도입을 해야 돼. 이 대통령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인데 이건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규정이에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실시는 해야 되지만은 그 방식이 똑같은 건 아니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니까요. 답은 그래서 4번이 아니라 2번 틀렸죠. 이건 감사 청구 못 합니다. 자, 21번입니다.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죠. 또 감사 청구 제한 기간이 2년인데 너무 짧아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임기가 4년인데 3년이라는 건 좀 그렇죠. 제가 봐서는 4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3년입니다. 60일은 그대로예요. 60일 이내 끝내야 되고 연장 가능합니다. 조심할 거는 딴 거, 3번 조심해야 돼. 사생활이라든지 수사 중인 건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 중이거나 종료된 것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였거나 종료된 것도 중인 것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면은 감사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도 다시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8세는 맞았는데 이제 인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00명, 300명, 200이었죠. 500은 광역, 인구 50만 넘어가면 300, 기초가 200이었는데 지금은 300, 200, 150 바뀌었어요. 광역이 300, 기초가 인구 50만 넘어가면은 200,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150이죠. 그 다음에 국민감사는 감사원이 할 건데 이건 부패방지법에 있어요. 감사원이 할 건데 거기도 국민의 청구가 300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감사 제일 넓은 광역도 300, 그 다음에 어디도 국민감사도 300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틀리게 만들었네요. 자, 예산가치 극대화네요.
주민감사는 상급기관에 한다고 그랬지, 상급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부당의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또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소송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있고 거기 내용이 없다면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심의단계가 아니라 편성단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민감사 청구제도 있고 불복했을 때 일부 주민소송할 수 있죠. 국민감사 청구제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소송제도는 없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국민소송은 없어요. 자, 주민소환입니다. 왜 가장 유력한, 왜 바로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가장 유력하다. 그 다음에 다 들어가지면 누군 빠진다. 선출직만 들어가니까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빠집니다. 맞는 말이고요. 언제든지 임기 전에 해임될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구가 제일 넓은 게 광역단체장이겠죠. 그분은 10%의 연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의원보다 기초단체장의 선거구가 더 넓어요. 그럼 서울시 의원이 있잖아. 서울시 의원의 선거구보다 동작구청의 장의 선거구가 더 넓어. 왜? 동작구청 안에는 원칙적으로 2명의 서울시 의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일 넓은 게 광역장이야 10%, 그 다음에 기초장이야 15%, 나머지 의원들은 10%입니다. 틀렸죠? 군수니까 기초장이니까 원칙적으로 도의원이 2명 있어야 돼요. 크다면 3명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주민 소환이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그 다음에 자치구는 있죠. 자치구는 어디만 있습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만 있습니다. 세종시나 제주도, 도에는 없어요. 근데 광역시 안엔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라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만 있다. 맞는 말이고, 또 자치단체를 바꿀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해야 돼. 왜? 법인격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다시 구역 변경이든 명칭 변경이든 자치단체를 바꿀 때는 무조건 법률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한글이 아니라 한자를 바꾼다든지 한자를, 그 다음에 법인격이 다치지 않은 단순한 경계 조정만큼은 대통령령이야. 패치 분합이나 한글의 변경은 법률이에요. 근데 한자라든지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이야. 그래서 내가 도문자가 한자 경계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조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아니고 자치단체 안에 있는 뭐 하부기구라든지 이건 전부 다 조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치단체가 아닌 구잖아 지금. 그냥 하부행정기관밖에 안 돼요. 그때는 뭐로 정한다? 구로 정한다. 패치 분합할 땐 승인 받아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어떤 건 보고도 안 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감사 또 나왔네요. 단체나 장에 속한 사무니까 자치단체는 자치사무가 있고 단체 유임사무가 있고 장에 속한 사무는 기관 유임사무도 있네요. 공익도 있고 위법도 있고 위법도 있고요. 맞는 말이고 4번 틀렸죠. 단체장은 다 소환 가능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비례대표는 빠집니다. 온리 선출직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참여제도는 조심할 게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다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도 있어요. 주로 편성 단계에서 참여한다는 것. 또 아른슈타인의 3가지 비참여, 명목참여, 실질참여 총 8가지 유형도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시험은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민참여입니다. 감사합니다.